안녕하세요. 키가즈입니다. 지난번에는 뉴질랜드 영주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뉴질랜드 임시 비자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시 비자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이 뉴질랜드에 계실 적에 필요로 하는 비자를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템포리 비자라고 하죠. 템포리 비자의 특징은 그 만기일이 있어서 만기일이 다가오면은 만기일이 다가오고 뉴질랜드에 더 계시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임시 비자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임시 비자는 비지터 비자, 스튜던트 비자, 그리고 워크 비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비지터 비자는 방문 비자라고 하기도 하죠. 방문 비자는 흔히 이제 뉴질랜드 관광이나 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러 올 때 이제 쓰여지고요. 비지터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비지터 비자가 있고 특별 비지터 비자가 있습니다. 일반 비지터 비자라고 하는 것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오셨을 때 입국하실 때 이렇게 찍어주는 종류의 그런 비자를 일반 비지터 비자라고 합니다. 일반 비지터 비자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체류하실 적에 매달 최소한 1,000불 정도의 자금이 있다는 부분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뭐 이제 출국과 관련된 비용이나 혹은 이제 뭐 티켓이 있으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입국을 하실 적에 이 비자 사용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이민국이 생각을 하면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반 비지터 비자는 1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9개월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한 12개월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 비지터 비자는 한 종류가 30가지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3, 4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워크 비자를 갖고 계시면 그 관계 기준에서 비지터 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워크 비자를 갖고 계셔도 자녀분들께서 비지터 비자를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유학생 엄마분들께서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오셔서 그 자녀분들이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가디안 비자를 갖고 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좋을 법한 비지터 비자 종류로는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시다가 고용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서 비지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튜던트 비자의 경우에는 full fee paying student 그러니까 international stud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omestic student 그러니까 현지 학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full fee paying student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뉴질랜드에서 체류를 하시면서 매월 최소한 1250불 정도에 해당되는 생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출석률 그리고 뭐 학업 성취도 뭐 이런 것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학업을 계속 연장을 해가는 상황이면은 그때마다 뭐 출석률이라든가 그런 학업 성취도에 대한 그 증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도메스틱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워크 비자를 갖고 계신 경우에 고등학교 레벨까지는 이제 뭐 현지 학생 수준의 학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에센셜 스킬스 워크 비자를 갖고 계시면은 연봉이 최소한 37,0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워크 비자는 한 11가지 정도의 세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테고리는 한 4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 투 워크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뉴질랜드에서 대학교 레벨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 조건이 맞으면은 비자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카테고리 또 나눠져요. 그래서 학력을 취득하시고 나서 12개월짜리 비자를 오픈 워크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공부하신 과정하고 연관성 있는 잡 오퍼를 찾으시면 24개월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자 캐테고리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뭐 그런 제도고요. 주의할 점은 그 연관성 있는 잡을 찾을 적에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더 까다로워진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 기준을 해서 워크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캐테고리입니다. 배우자가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거나 혹은 워크 비자를 갖고 계시고 커플로서 안정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시다면 이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오픈 워크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뭐 결혼한 상태는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살고만 계시고 그다음에 그 관계가 진실되다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될 수 있으면은 이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같이 계셨던 그 기간이 짧을수록 비자도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사신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셨다. 그러면은 이민국에서는 뭐 3개월짜리 비자를 줄 수가 있고요. 뭐 혹은 6개월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민국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은 불시에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뭐 각자 다른 방에 앉혀놓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뭐 별별 질문을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 뭐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에센셜 스킬스 워크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용주를 통한 풀타임 잡 오퍼를 기준으로 해서 워크 비자를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스킬 레벨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뭐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지, 뭐 급여는 적정한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레이버 마켓 체크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민국 입장에서는 뉴질랜드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뭐 충분히 뉴질랜드 사람들을 찾아봤는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뭐 대체 노동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싶어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워크 비자 중에 가장 까다로운 종류의 워크 비자 중에 가장 까다로운 종류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가 있습니다. 뭐 교민분들께서는 흔히 탤런트 비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비자가 최근에 더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이 비자를 받으시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적에 영어 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또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민국에 인증되어 있는 고용주 아래서 일을 하실 적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accredited employer라고 표현을 하죠. 이 accredited employer는 이민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고용주에게서 잡 오퍼를 받으셨고 연봉이 5만 5천 이상이시면은 이 캐테고리 통해서 신청을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업체들은 그 리스트에 속하는 고용주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웬만한 업체들은 큰 규모 있는 그런 현지 업체, 키위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 그런 분야에서 뭐 국제적인 명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뭐 국가대표급이셨던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뭐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캐테고리는 아닙니다. 더불어서 뉴질랜드 현지에 그런 관련 기관의 스폰서십이 필요하고요. 제가 뵌 분 중에서는 야구 코치셨던 분이 있고요. 뭐 H모 구단에서 일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뭐 국가대표로 배구 선수셨던 분도 뵌 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장기 부족 지역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갖고 계신 직업이 그 장기 부족 지역군 리스트에 있고 또 거기서 규정하는 조건을 맞춘다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직업도 나오고 직업에 대한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보통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지만 신청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력이 뭐 5년 이상 필요하다. 더불어서 레벨 몇 이상의 그런 학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구 사항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연봉이 45,000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술 이민 캐테고리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셨는데 잡오퍼 없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이민국이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승인은 해줄 수는 있는데 잡을 찾으면 해주겠다 뭐 이런 포지션인 경우에는 뭐 일종의 오픈워크 비자를 줍니다. 9개월짜리를요. 그래서 관련 있는 뭐 기술직을 찾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술이민 심사가 그 9개월 동안 중단이 되고요. 그 기간 안에 잡오퍼를 찾아오면 다시 심사를 재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우스 아일랜드 컨트리뷰션 비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뭐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남섬 특별 비자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5월에 그 도입이 된 비자인데요. 이게 한시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이 비자 제도가 종료가 되고요. 자격 요건을 보면은 2012년 5월 22일부터 2017년 5월 20일 사이에 남섬에서 거주하시면서 에센셜 스킬 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계셨었으면은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어서 이민국에서 거의 뭐 거저 주는 그런 약간 엄청난 선물 같은 그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요. 저희 손님 몇 분도 최근에 이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임시 비자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량이 지난번보다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하진 않았었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아직은 모든 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려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좀 다루고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비디오가 만약에 도움이 되셨거나 뭐 혹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재미있었다 그러면은 뭐 아끼지 마시고 구독 버튼이나 라이크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